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이 부산 CBS와 인터뷰에서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3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맞대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성 위원장은 부산 CBS와의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겠다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난 6일 이재명 대표와 박형준 시장이 회동했지만 구체적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후 민주당 부산시당은 박 시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위원장은 부산 경제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며 100대 기업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북극 항로 개척과 민주당 부산시당 당사 이전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성 위원장입니다. 북극 항로가 국가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될 때 그럼 국가에 많은 좋은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걸 리더해 나가야 될 도시는 당연히 부산이다라는 거거든요. 박형준 부산시장도 최근 3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부산에서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데다 정치 신인인 이 위원장은 당내 경선을 비롯한 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과 험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PK 지역 지지율은 20%대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 민주당이 지역 내 지지율 반등 없이 선거를 치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야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부산을 첫 일정으로 찾으며 내년 시장 선거 열기도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업무 중에 숨진 한 노동자의 유족이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업체가 규정을 위반하진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새벽 여느 때처럼 김해공항으로 출근한 A씨의 남편 40대 김모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출근한 지 1시간 만에 국제선 계류장에서 이동 중에 승객용 버스에 치여 숨진 겁니다. A씨는 몇 년 전 뉴스로 봤던 일이 남편에게 일어난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A씨입니다. 아빠랑 인천공항에서 정비사가 또 그 차에 치여서 죽은 뉴스를 같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기 한 명만 더 서 있었으면 저 사람도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 일이 저희에게도 일어났어요. A씨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노동당국이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유족은 열악한 근무 조건과 안전관리 공백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회사 측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무와 근무 사이 최소 11시간 휴식조차 보장하지 않아 김 씨 등 직원들이 과로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인력이 부족해 지점장과 안전관리자까지 버스 운행 같은 현장 업무에 투입돼 현장 안전관리는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는 말도 회사 안팎에서 나옵니다. 유족들은 이러한 의혹을 철저히 밝혀달라며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청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남편은 곁을 떠났지만 남은 동료들이라도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환경이 개선되길 A씨는 바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직원이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영화제 측이 이 직원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제 측이 관련 사건을 처리할 때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단기 계약직 직원이 많은 조직 특성상 또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부산지검은 부산국제영화제 직원인 40대 A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비프에 근무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 B씨와의 성관계 영상, 사진을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 B씨는 직장 상사인 A씨가 불법 촬영한다는 사실을 안 이후 경찰과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등에 신고해 불법 촬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비프 측은 지난해 12월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해임에서 6개월 정직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한국영화 성평등센터는 입장문을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사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가 미비했고 직장 상사와 단기 계약직 직원 내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인데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이은혜 사무국장입니다. 이제 한 공간에서 근무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한 거죠. 또 저희가 또 이의 신청을 내서 분리 조치를 공간 분리까지 좀 해달라. 이에 비프 측은 사건 발생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도 매뉴얼대로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징계 대상자에 대해 임의적으로 비위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직 6개월 처분은 최대 중징계라는 겁니다. 올해 30주년을 앞두고 대형 악재가 터진 부산국제영화제. 단기 계약직 인력이 70-80%에 달하는 조직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김석준, 최윤홍 두 후보가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김석준 후보는 오늘 오전 처음으로 후보 등록을 했으며 최윤홍 후보는 오후 늦게 부산시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정승윤 후보는 내일 후보 등록을 하기로 해 선거는 일단 3파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개시일인 오는 20일부터 가능하고 선거는 다음 달 2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오늘 상의에서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한 현실적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복합리조트 도입의 필요성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이른바 오픈 카지노 도입 여부, 최적 입지,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등 주요 쟁점별로 실행 가능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상의는 이날 의견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가 토론회도 열 방침입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5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만 5천여 명 늘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15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이 이어지며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환경부의 황사 위기 경보 발령과 행동 요령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13.7도, 습도는 32%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 CBS